안녕하세요. 오늘 일촌 대담 사회를 맡게 된 일촌공동체 사회복지실천연구소 이화진 소장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요.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또 현실에서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고 설명을 잘 해주실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실 세 분을 모시고 대담 시간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 텐데요. 여기서부터 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소학원의 마포 영유아 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소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정아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하는 사람이고요. 공익마케팅 스쿨의 대표 오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또 이 안에서도 약간 가치가 또 나타나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직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그냥 편하게 오늘 오승훈님, 이소연님, 박정아님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현장에서 서로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 또 수다도 떨고 또 질문도 하고 저희 안에서 재밌게 한번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질문을 따라오시면서 드시는 생각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그 통 질문에 똑같은데,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냥 이걸로. 이 답들도 되게 여러 가지였어요. 일단 긴장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가장 좀 설명을 세부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우리 박정아님부터 한번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까 뭐 이렇게 질문에 대한 걸 준비를 막 해야 될 말씀하셨는데, 정말 너무 이 주제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딱 첫 번 얘기 딱 마주하는 질문이 제 가치가 얼마냐잖아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말이라고 하면 뭐 그걸 또 환산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치라는 말로 나를 설명한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에 뭐라고 썼냐면 백지수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런데 나한테 그런 가격표 같은 가치를 매긴다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나를 돈으로 뭔가 환산해야 된다, 막 이렇게 고민을 막 했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그거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에 따라서, 제가 만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제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제 가치는 다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세상이냐, 어떤 공동체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제가 필요한 사람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뭔가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제 가치를 엄청 쳐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뭐 성향이나 관점이라는 게 안 맞는 사람이면 쟤 뭐야?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으로 또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나와 기준이 맞고 상식이나 문화나 여러 가지 이게 잘 맞는 사람들 가운데서 존중받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저도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이다. 근데 그 가치를 사실 뭐 어느 금액에 맞으니까 어떤 가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 생각이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참 이 세상에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영향력과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숫자로 이런 대담에서까지 숫자로 얘기해야 되나? 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 저의 저의 가치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환산 감히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네. 옆에서 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우리 이소연님. 이소연님도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와 함께 1번의 당신은 가치는 얼마입니까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질문을 받았었을 때 가치는 얼마인가? 어떻게 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지? 그래서 가치라는 그 단어의 뜻은 또 무엇이지? 하고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라고 해서 그치 사물을 사람으로 대신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지. 또 두 번째는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관계의 중요성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앞서 이제 그 박정아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란 뭘까 여기 오면서까지 계속 가치는 뭐지 이제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그치 내가 지금 가치 있는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서 근무하고 계신 것처럼 저도 이제 마포에서 그치 그 예전에 역사들이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곳에서 나도 그런 의미를 함께 하기 위한 그 가치를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는 가치는 얼마입니까?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가치를 값으로 환산할 수 없고 이 질문이 곧 당신의 능력은 얼마입니까? 라는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능력이라고 한다고 얼마냐고 질문을 했을 때는 조금 기분이 언짢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 여기서 지났습니다. 가장 단호하게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요? 환산할 수 없다라고 단언컨대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승우님 가장 이제 마지막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유연하게 이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네. 일단 질문이 가치를 얼마냐라고 이게 얼마냐라고 하는 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으로 저의 가치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많이 불쾌했고요. 근데 굳이 이것을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거는 이제 개인적 삶에 대한 당신이 있고 사회적 삶에 대한 당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사회적 삶을 좀 먼저 얘기하면 저의 가치는 얼마냐라고 하는 것에 단답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회에는 수직적인 면이 있고 수평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건 수직적인 면이고요. 수평적인 면은 어떤 사람은 기획은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뭐 행동하는 거고 실행하는 데는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서포트하는 건 잘하는데 주도하는 건 못하고 그러니까 수평적인 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마냐라고 하는 것에 저의 수평적인 사회적인 어떤 제 사회적인 삶에서의 수평적인 여러 가지 위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대표로서는 별로 좀 밥맛이지만 그래도 마케팅하는 사람으로서는 나름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사회에서 얼마냐라기보다는 제가 제 스스로 제 사회적 삶에서의 가치를 매긴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받는 곳은 수평적 위치는 마케팅하는 마케터로서의 삶이 아닐까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개인적 삶에서 저의 가치는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균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산술적으로 여러 사람 가운데 내가 평균이다 얘기 아니라 이제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게 영선이 있잖아요. 근데 좋을 때는 좋은 거는 뭐 플러스라고 나쁜 건 마이너스로 뭐 인생으로 따지면 뭐 좋을 때는 플러스 뭐 슬플 때나 우울할 때는 마이너스 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해보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 가운데 평균이라기보다는 다 합치면 0이 되니까 제 개인적 삶은 그냥 0일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박정아님은 약간의 이 상대적성에서 있어서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난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위에서 어떻게 하느냐, 뭐 효용성 이런 것. 근데 이제 되게 오승우님 같은 경우는 주관성, 주체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가치가 높다 낮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원칙 본인 그런 부분 도대체 뭘까 사실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의 뭐 본인이든 상대적이든 다들 뭐 기준이 없다, 기준, 원칙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게 약간 제 개인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 후배가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약간 뭐 일 처리하는 걸 잠깐 보더니
보통 사람은 이렇게 계산을 막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아 이거 될 거 안 될 것 같다라고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지른대요. 근데 저는 대충 생각해가지고 일단 질러놓고 사람들이 그걸 동의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가 보니까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면이 네,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가만 보면 대책 없이 막 지를 때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게 딱 걸리잖아요. 이걸 왜 동의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치도 지나치게 뭐 얼토당토하지 않게 제가 제 스스로의 가치를 정해놓으면 그리고 그 사람 정해놓은 가치를 누군가와 이제 교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높여놓은 불러놓은 그 가치에 맞게 부응하려고 더 노력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상당히 자아나 뭐 이런 부분이 강하신 분이시군요. 자신감도 좀 있으신 건가? 자신감보다는 뭐 개념이 별로 없는 거죠. 남 네. 눈치 안 보고. 네, 유머가 있으신 걸로. 아니 근데 저도 네.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저도 이게 약간 상대성 이런 얘기 하셨고 근데 내가 방금 그랬잖아요. 난 눈치 안 보는 거죠. 근데 저는 난 그럼 나는 왜 눈치를 많이 보나?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이거를 내가 가치를 어떻게 얘기 표현을 했을 때 그걸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동의할까? 라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직원들하고 오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야? 라고 물어봤더니 대뜸 우리 막내가 전 10조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가 그러면 오 이런 분위기였어요. 야 10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조에 대한 가치가 되게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이 전 100조입니다 딱 하는 순간 그 10조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저는 시사점을 또 얻은 게 또 상대적인 그런 그러니까 그 분위기와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걸 또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튼 좀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선반 얘기해서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답하실 수 있도록 눈치 보고 다르게 얘기할까 봐. 아니에요. 각자 다 캐릭터 있게. 눈치 본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돈, 물질, 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과연 그런가? 약간 첫 번째에서 좀 결이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 되게 상당히 불편했다. 환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에서 과연 그럴까? 라는 분은 일명 좀 약간 비슷한 얘기들을 해주신 바도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질문. 그러면서 가치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도 마지막 오승은부터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할까요? 이게 이제 아까 1번 답변하고 이어지는 건데요. 네네. 이게 개인의 어떤 오승훈이라는 존재, 뭐 이화진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에서의 삶의 존재로서의 가치는 나쁜 좀 보시면서. 네. 자본주의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들어요. 네, 다만 이제 돈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유일한 환산 수단인 것처럼 착각하는 건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보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에 대한 가치의 환산 수단은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만 좀 생각하는 그것이 좀 문제일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돈만이 유일한 환산 수단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적인 문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이후에 좀 잠깐 다시 하더라도 네. 그 박정환님. 네. 저도 같은 네. 맥락인데 일단은 뭐 돈이나 물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냐 안 하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실제로 우리는 그러고 있다. 예를 들면 특히 누군가에 대한 첫인상 저 사람이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에서 내리고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그랬을 때 그냥 우리가 저 사람 좀 산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부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냥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 어디 살고 무슨 가방을 메고 이걸로 그러면 과연 평가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무언가를 보고 그 가치를 평가할 때 그리고 그 가치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살펴봐야 돼요. 그게 훔친 걸 수도 있고요. 내게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비루해 보이지만 굉장한 뭐 자선가이거나 굉장한 봉사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그 숨겨진 가치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미 그냥 딱 눈에 보여져서 판단하게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판단 이면에 무엇가 있는 것인지 진정한 가치가 뭔지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들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아까 뭐 사회적으로 그런 가치들이 환산되지 않냐 다만 돈으로만 환산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저도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준과 원칙이나 평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 강사비 지급 기준도 그렇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그레이드를 나누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또 돈의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쨌든 너무 만연되어 있다 보니 그 또한 그거를 벗어난 그 돈이 아닌 다른 걸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가치 중립적으로 저희 가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제 소극적으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얘기해 주셨던 부분에서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 해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가치의 기준으로 둘 건지 정하는 훈련. 그렇다면 약간 오승훈 님도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박정환 님이 생각하시는 가치의 기준들, 돈으로만 환산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일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할 수 있는 기준은, 훈련해야 될 기준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이게 네. 돈이나 물질이라고 딱 결이 맞춰서는 어려운데 아이를 기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인류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냐 그걸 물질로 봤을 때 근데 제 소신은 뭐냐면 건강하고 바르게라는 게 있어요. 딱 그 7자가 저한테 딱 적혀 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 갈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건강하고 바르게 크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이렇게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함께 살아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사회성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면 과연 그 삶은 행복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도 이야기하고 지향하는 게 공부는 그러니까 필요한 과정이고 학생으로서 해야 하고 너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이렇게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너가 원하고 너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너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니 네. 그 정도 조언은 하지만 1등 해라 100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엄마는 바르고 건강하기만 돼 라는 그 지향을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아이한테. 무슨 대학을 가야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제 가치가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잠깐 우리 이소연님 보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할수 없다 단언컨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앞서서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환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그 능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 이제 그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그 사회에서 정한 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강사수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해지는 사람의 그런 능력들을 계속해서 환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이렇게 나의 그 능력, 그래서 가치보다는 능력을 이렇게 계속 키우려고 하는 그런 환경들을 봤었을 때에는 뭐 이제 능력을 키워서 이제 그걸 돈으로 환산시킨다라고 하지만 가치는 또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산할 수 있다라고는 따로 동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여기 지금 우리 녹화 들어가기 전에도 잠깐 담론을 놨듯이 질문 자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네. 전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이 좀 어쩌면 좀 불편한 것은 우리가 돈에 대한 가치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수단 자체는 사실 가치 중립적이거든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왠지 돈을 꺼내면 안 좋은 것 같고, 선물일 것 같고. 네, 속물일 것 같고, 그러면서도 돈 벌기는 부러워하고, 돈 많은 사람은 왠지 뭐 정말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지만 뭐 부정한 방법을 썼을 것 같고, 타고난 거라.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물려받은 것도 기분 나쁘고, 그렇다고 하여튼 뭐 이런 돈에 대한 것은 사실은 돈 자체는 굉장히 아무 스스로가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그 돈에 대한 것을 가치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선입견이 있거나 편견이 있거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사회가 100명이 있는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에서는 정말 정직하게만 일해야지만 돈을 얻을 수 있어요. 딱 정량대로. 그런 사회에서도 이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가 불편할 거냐. 그때는 굉장히 좋은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능력이나 뭐 사람이나 이런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게 얻은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불편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잖아요. 네, 우리가 만약에 이 질문에 약간 좀 부정을 한다면 자본주의를 전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4번이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제 얘기들을 좀 풀어내려고 4번에 대한, 물론 너무 또 이거 부정적인 불편한 사례들만 너무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명 해주시긴 하셨지만, 약간의 그 질문의 의도성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함께 얘기를 하고 또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간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약간의 불편성을 드리는 것조차도 저희 기획 의도도 맞습니다. 너무 지금 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의도대로 돌아가죠. 그건 아니고요. 자,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네. 막 이런 질문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지금 가는 부분들 분위기 좋습니다.